어떻습니까? 옛날에 겨울에 농사 안 짓잖아요. 요번은 요새야 이부작, 삼부작 막 이래 한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수의 성정은 여기는 이것들을 정리하는 상태. 그 금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금의 성정은 토의 성정은 한 발 늦다라고 했죠. 화에 비해서. 그건 금의 성정은 정리하다. 정리죠. 금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 보면 정리 잘합니다. 깔끔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죠.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런 걸 이야기해요. 색깔은 흰색, 순수하다라는 거죠. 흰색. 이건 검은색, 어둡다라는 거거든. 또 아까 인의 예지 중에 관장하는 거는 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인의 지. 화는 화는 참. 금은 흰색을 말하지만 금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 그래서 또 의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토는 중재하다를 음양적으로 중재한 거죠. 화의 성정은 화는 아까 인의 예지 중에 어디를 속하고 성질 급하고 굉장히 빠르고 가볍게 보이고 무게를 보면 이래 하지만은 예의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예의를. 그 화의 성정은 예의 좀 어긋나면 뭐라고 합니다. 그런 성격 갖고. 목은 가장 인의 예주 중에 어짐, 그죠? 이 마지처럼 어진, 사랑 이런 걸 얘기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하루든, 그죠? 1년이든 간에 이렇게 변화해 나가더라.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의 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천의 이거 현상은 이체를 이야기한 거고 명리적으로 기는 정신적인 것이다. 그죠? 현실적 현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다. 아까 그 성리에서 이야기한 리기론에서는 기는 만물의 기라고 했거든. 본성기라고 했지만 리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한 여기서는 이 천의 것들은 그죠? 천의 것들은 형이상학적인 부분은 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이다. 그 지지에는 여기는 이제 형이학적이다 해서 현실적인 거, 아까 질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이제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그걸 표시를 여기다가 같이 합니다. 자, 봄은 인이라고도 범띠라고 하죠. 범띠라고 요거는 우리 명리학에서 봄의 기준은 입춘을 이야기합니다. 입춘 또 양력 저가 이렇게 하더라. 양력 이야기하고 또 오는 음력 설을 이를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동지를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누가 하더라. 지난번에 음력 1월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그분은 선생님 어떻게 그런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철학 박사라 하더라. 철학 박사가 동양 철학 박사가 이야기하더라. 그분 저희들 좀 데리고 오라 했어.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로 그래 이야기하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풍수하는 사람이에요. 풍수. 그리고 풍수에서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하는 건 학자들 다 물어보면 입춘이라는 절기가 왜 만들어놨겠어요? 어떤 기본적 개념도 자연이 변화하는 상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입춘을 하다. 그죠? 그래서 비로소 봄은 입춘이 지나야 봄이다. 이 말이에요. 1월 1일이고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양의 목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과 인은 요 갑이 땅으로 내려 질적으로 표현하면 인목과 같고 인목의 현상을 말하고 요 인목은 양의 목이라고도 부르지만 요거 하늘의 천의 기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갑목의 성전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천수상지수형 이야기 했나요 제가? 저기서 이야기했나 겁니다. 자연이 변하는 원리가 천수상지수형의 형태입니다. 예. 천수상이라 하늘이 드리우고 상을 드리우고 천수상 하늘에서 상을 드리우고
형상을 들이오고, 그 다음에 지수형이라 했거든. 땅에서는 그걸 기운을 받아서 형태를 만들어내다.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우주가 변한 거죠. 여기 어떻게 좀 더 하니까 계절적으로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 두 가지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수상, 지수형 상태입니다. 이야기하면. 그게 보니까 오형적으로 하네? 이제 이거죠. 오형적으로. 오형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계절적으로 가더라. 그리고 계절적으로 기호를 부여했는데 입춘에 해당되는 요 기준은 인이란 범인자, 인이란 글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인, 묘, 토끼띠라고 이야기하죠. 묘. 그 다음에 인묘, 범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 제가 그림을 그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겨울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봄 석 달, 봄, 요거는 오형적 기호로 표시하니 목의 상태를 말하고, 그죠? 여름, 화의 상태, 여름, 그죠? 여름. 가을은 여기 이야기했죠. 금의 상태, 석 달씩. 밑에, 가장 밑에는 수의 상태, 이렇게 그 석 달은 따지면 여기가 이제 인, 묘, 진, 요로 되거든요. 양력으로 보면 2월, 3월, 4월이잖아. 이 진이란 글자는 토예요. 토에 들어가든 진이란 글자는 토에 들어가든. 진, 환절기예요, 때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환절기를 말하거든. 그래서 토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은 사, 오, 미. 각 계절 끝에는 무조건 토의 성정이 들어갑니다. 왜? 변화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사, 오, 미는 하늘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이 사, 오, 정오, 오시. 그죠? 정오, 오시. 근데 양의 화, 음의 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또 미란 게.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하게, 아까 자연에서 양의 토와 음의 토 말씀드릴 때 꽃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죠? 그게 이제 이 미토예요. 그게 바로 미토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연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하늘로 가니까 병화와 같고, 정화와 같은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미토는 또 가을로 넘겨주는 중재, 변화하게 하는 에너지를 가진 미토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술 형태로 변화하다라는 거거든요. 신유술의 형태는 뭐, 신은 뭡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원숭이를 이야기, 그 다음에 닭띠, 저 유라는 것은 여기다, 여기에, 그죠? 가을의 한가운데, 가을의 정점의 상태. 그 다음에 술은 가을 거지를 다 하고 겨울로 완전한 겨울이 되게끔 겨울로 넘겨주 변화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각 계절 끝에는 항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의 것이 있다. 여기 술토에 해야 돼요. 양의 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미토에 의해서 여기서 현실적인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가 완숙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술시, 7시 반에서 9시 반, 술시가 이술시입니다. 이술이 아니고, 이술시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겨울로 넘어갑니다. 겨울은 해, 자, 끝에는 또 있죠. 여기 이제 해, 돼지띠를 이야기하는 해, 쥐띠를 이야기하는 자, 축, 소를 이야기하는 축. 그 축은 또다시 여기에 들어가죠. 자, 요게 이제 이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들은 뭐다?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것들, 입춘,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여름에 가면 입하, 입추,
그죠? 그 다음에 입동이 있는 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천지 간에 기질이 있나 없나. 기는 있는데 질은 없다. 이거예요. 또 질이 있는데 기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기호를 붙여놨다. 변화하는 형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질을 현실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지지. 우리 명리학에서 지지의 글자다. 12개, 12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 그 다음에 천에는 10개의 천간이라고 해요. 천간의 글자. 그래서 천간은 정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현실적인, 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다. 요걸 좀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자니 오행적 변화를 말했고, 요걸 더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음양적 변화예요. 음양을 확 펼쳐보니까 10천관 12지지가 나오더라. 그 밑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60갑자. 요걸 돌아보면 요게 딱 다시 가장 먼저 출발한 천의 거는 갑이죠. 갑이 출발하죠. 갑이 제일 먼저 출발하면 지의 거는 뭐가 출발해요? 계절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이 가장 먼저 출발하죠. 여기서는 계절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시, 야자, 조자 이런 자시거든요. 자시, 갑자가 가장 빠르죠. 갑자가. 그래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래 나갑니다. 그래 쭉 한 바퀴 돌면 60개입니다. 그래서 60갑자가 한 바퀴 돌고 오면 회갑, 환갑이 되는 거죠. 그 얘기다. 그래서 또 변화하는 거 더 하늘과 땅을 우리가 이 변화한 원리를 알 수 있는 게 알아보는 게 60갑자도 펼쳐지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결국은 요게 이제 명리학이에요. 그 결국은 이거 뭐예요? 명리학이란 뭐 점을 보고 뭐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변화하고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를 하면 그걸 잘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 사람 개개인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요즘은 인문 명리학이라고 해서 그죠? 사람들이 아까 숙명적인 것과 운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숙명적인 것은 변할 수 없는 거고, 운명적인 것은 운자가 바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을 배우면 사주팔자를 보다 오늘 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생명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또 과한 그런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장단점을 분석하는 거죠.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사람 생을 살아나가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이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보충하자. 그 인문학적인 가치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리학을 배우면은 첫 번째로 명리학은 우주 변화 원리에서 지혜를 찾는 거다. 질문 있으세요? 한문으로 뭐예요? 인묘. 예? 저 밑에 저 전부 다 한자로. 인묘 뭐예요? 한자. 인묘 요거 진. 인묘 진. 예. 아니 저기. 여기야. 인묘 다음에 원래 여기 진이 붙어야 되고, 그죠? 사오 미가 붙어야 되죠. 신유 술이 붙어야 되죠. 원래 해자 축이 붙어야 되죠. 요 그림도로 하면 그죠? 붙어야 되는데 요게 오행적으로는 토에 소속됐다 해서 양의 토, 진과 술은 양의 토에 소속되고, 그 다음에 미, 축은 음의 토에 해당된다. 오행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알아나가겠지만은 토의 것들은 다양해요. 토에
요 목의 환경 속에 있잖아요. 봄의 환경이거든. 근데 바뀌려고 변화하려고 하니까 이 토는 그래서 토는 화개살 이야기 들어보셨죠? 토가 가지고 있는 성정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토를 많이 갖고 계시면 지지의 이 형상의 토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알미 많아요. 그리고 화개라는 게 바로 사람 똑똑하다라는 거거든. 화개, 화려함을 덮어놓는다, 덮고 있다. 그 속에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제 덮고 있는 걸 뚜껑이 탁 열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석들이 나오는 거지. 어떤 그런 형상들을 말한다.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토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예. 또 질문이야. 그러면 잠깐 쉬었다. 예, 예. 이 청하는 글자가 음양은 총 10개인데 지지는 12개잖아요. 지지 12개 왜 10개? 지지는 각자 이렇게 나가면 60값 되면 저기 10개에서 끝나면 다시 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갑자, 네. 그 다음 얼축, 자부터 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이제 갑자가 붙었죠. 갑자, 그럼 여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이렇게 계속 붙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붙어 나가거든. 그래가 요게 다시 갑자로 돌아오려고 하면 60개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60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돌아가더라. 요건 이제 변화하는 것도 그 원리예요. 요걸 말한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